네, 한 주에 한 번 저희 MTN 그리고 빨간맛 2부를 방문해 주시는 분입니다. JYP인베스트 박재현 대표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친환경이 대세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현대차를 또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7월 13일에 오셔서 언급을 하셨고 다음 날만 또 따라잡았더라면 뭐 최고가 기준으로 23.1%까지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뭐 더 들고 갑니까? 더 사도 됩니까? 아직 멀었죠. 더 가야죠. 사실 현대차는 뭐 물론 그때 환경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 실적의 질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판매 대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싼 차가 좀 덜 팔리고 비싼 차는 괜찮게 팔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내수만 보더라도 2분기에 보니까 한 ASP가 한 3,5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비싼 차가 많이 팔렸다는 뜻이고 요렇게만 잘 버텨주면 친환경이 나중에 이제 eGMP를 해서 전기차 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더 크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현대차 늦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12만 원대에서 끝이 났지만 계속 추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엔터주인데요. 이 영상을 안 보시면 또 이야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눈 정화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죠. 네, JYP의 야심작이라고 합니다. 대형 신인이고 제2의 트와이스라고 불리는 니쥬라는 일본 그룹 맞습니다. 뮤비가 뭐 5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얘기도 있고 전 세계 차트를 또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감동시켜서 뭐 박진영 프로듀서의 명언까지 화제가 됐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쁘게 봅니다. 네, 자, 근데 네. 바로 오늘 주제로 들어갈게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죠. 귀가 빨개지셨네요. 눈이 너무 저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말 거는 줄도 몰랐네요. 자, JYP 엔터의 역대급 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쥬라고 하고요. 니지 프로젝트라는 거에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이 해서 뽑은 친구들인데, 근데 일단 비교할 게 좀 있어서 볼게요. 일본에 보면 그 니지 프로젝트 말고 우리나라 예전에 프로듀스 101이라는 거 있었죠. 거기서 프로듀스 101로 나왔던 그룹 비슷하게 일본의 프로듀스 101이 또 있어요. 거기서 나온 애들이 JO1이라고 하는 남자 그룹이 있는데 그들의 구글 트렌드와 니지 프로젝트의 구글 트렌드의 차이입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관심 있게 보나라는 건데 JO1은 데뷔하고 나서부터 뭐 회색 보면은 끝났죠, 그죠? 근데 니쥬는 종영되면서부터 이 니지 프로젝트가 아주 크게 뜨면서 유행어처럼 일본에서 번졌습니다. 트와이스랑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꾸 이제 제2의 트와이스다 하라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직 데뷔를 안 했어요, 사실은. 뭐 음원도 선공개됐고 뮤직비디오도 선공개는 됐는데 가을에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트와이스가 한 2년 차에 받았던 구글 트렌드와 비슷합니다. 한 20개월, 18개월 정도 됐을 때와 지금 니쥬가 좀 비슷한 상태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뭔가 트와이스 같은 그룹이 하나 더 나오나, 그럼 사실 JYP 엔터한테는 뭔가 새로운 어떤 수익성이 또 발생이 되는 거니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라인 뮤직에서 현재 이제 탑 100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Make You Happy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기 직전에는 어떤 차트가 또 있냐면 프리 데뷔 앨범이라 그래가지고 데뷔하기 전에 이제 앨범들 차트를 보는 거에서 줄 세우기를 한번 했었어요. 1, 2, 3, 4등을 다 줄을 세웠었다가 지금은 이제 탑 100에 진입을 해서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직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유행어 순인데 니지 프로젝트라는 말이 지금 일본에서는 상반기에 최고 유행어로 자리를 잡았고요. 뭐 별게 다 유행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와이스가 예전에 처음 데뷔를 했을 때 일본에서 트와이스라는 이름이 유행어로 1등을 기록을 했거든요. 니지 프로젝트가 또 1등을 했다라는 거 뭔가 트와이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구독자를 볼 텐데 유튜브 구독자를 누구랑 비교를 할 거냐면 식스톤스라고 해서 최근에 아라시의 초동 기록을 갱신을 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가 82만 명이고 아까 말했던 JO1이라고 하는 그룹이 32만 명인데 니쥬가 데뷔도 안 했는데 이 그래프만 하더라도 며칠 전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게 56만이 찍힌 것까지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봤더니 80만 3천 명이 됐습니다. 또 늘었죠, 그죠? 상당히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여기는 다 이제 일본
일본인으로 만들어진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활약을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2의 음반 시장이라고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의 큰 활약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가을에 데뷔를 하게 되면 원래 이 음반을 20만 장 이상 팔게 되면 돔 투어를 할 수 있는 자격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뭐 꼭 20만 장을 팔아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 정도를 팔면 어느 정도 선에 이제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번 초동 물량만 거의 한 50만 장 팔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기부 공구라고 해가지고 중국 팬들이 내 스타를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왕창 사서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 기부 공구라 그러는데 그거를 거의 50만 장 가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돔 투어를 하기 위해 돔 투어가 이제 어쨌든 콘서트고 콘서트를 해야 이제 기획사한테는 사실 큰 돈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도 있고 니주가 콘서트를 열기에는 이제 신인이고 노래가 없습니다. 노래가 몇 개 안 돼서 콘서트를 채워낼 그 시간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JYP 엔터에서는 과연 이 니주한테 얼마나 빨리 곡을 줘서 얼마나 빨리 곡 수를 채울 수 있냐, 그래서 공연과 콘서트를 해낼 수 있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 얼마를 벌진 몰라요. 말씀드렸지만 데뷔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JYP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다시 이제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계속 목표가를 주가 상승과 함께 높여가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YG의 보석함이라고 해서 트레저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여긴 남자 그룹이라서 전혀 관심이 없지만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인 멤버가 4명이나 돼요. 트레저 이제 10이라 그래서 12명인데 그 중에 일본인 멤버가 4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남자 그룹들이 이런 일본인 멤버를 4명이나 들고 갔던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트레저를 갖고서 트와이스가 일본인 멤버가 많으니까 트레저가 정말 일본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 수 있겠구나. 남자 버전의 트와이스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YG 소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데뷔 컨셉 티저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제가 좀 전에 썼으니까 한 6, 7시간 전에 이제 저 데뷔 티저가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조회수가 40만이나 되고 구독자를 보시면 124만입니다. 뭐 남자 그룹이 원래 이런 걸 더 빨리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데뷔를 하기 직전이거든요. 데뷔 날짜 보면 2020년 8월 7일로 돼 있는데 한 달 남았는데 구독자가 벌써 124만이고요. 그럼 구독자 수 올라가는 것과 뷰 수가 올라가는 것도 상당하죠. 그죠? 왜 이렇게 유튜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돈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때까지 뭐 콘서트니 뭐니 이걸로만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에서 한 달 넘어가서 이제는 구독자 수와 뷰 수 이런 걸로 또 인기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 버전의 트와이스가 혹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M을 볼 건데 SM은 이제 음반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의외로 또 호황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음반 저는 잘 안 사는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들이 기부 공구라고 해가지고 내 스타들에게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음반이 나오기 전에 사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뭐 BTS 같은 데는 좀 낫습니다. BTS는 워낙 음반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한 20%가 조금 안 되게 기부 공구에 위치가 차지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룹 중에서 뭐 상당수의 그룹이 기부 공구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장도 뭐 한 50만 장이 팔린다라고 하면은 30만 장 이상이 사실은 중국 팬들의 기부 공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런 게 다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어떤 평이성을 갖기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음반 시장에서 이상하게 핫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있어요. SM이 그 중에서 특히 1등인데 2분기에 이제 가온 차트 기준으로 해서 음반 판매량이 전체 다 해서 우리나라에 950만 장이 팔렸습니다. 꽤 많이 팔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5%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뭐 돈도 없고 먹고 하는데 이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경기가 호황이어서 음반을 사고 경기가 나쁘다고 음반을 안 사는 그런 성향의 물건이 아니죠. 그냥 아껴서라도 사고 사기 싫으면 돈이 아주 뭐 새털같이 많아도 안 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경기를 일단 타질 않고요. 그리고 음반을 일단은 더 많이 사줬다라는 거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겪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게 됐다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SM이 1등을 했는데요. 이 1등을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작년 이맘때에 뭐가 나왔냐면 BTS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신보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BTS는 또 언제 나오는지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것도 아시는 네. 거죠, 그죠? 사실 BTS는 워낙에 월드스타다 보니까 네, 네. 또 여성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 이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하는 신보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그럼 많이 팔리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적이 작년에 엄청 안 좋았으면 올해는 조금만 잘해도 티가 나죠. 확 좋아질 때. 그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BTS가 나왔었던 때와 비교를 하자면 사실 2분기는 역기저죠. 작년이 지금 BTS가 없으니까 작년이 너무 잘했고 지금은 판매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 차트 기준으로 950만 장 전년 대비 7.5% 성장했다라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게 SM이고 이 비중이 28.5%나 됩니다. SM을 보면 요만큼 되죠. 저 끝에 보면. 그죠? 상당히 많이 팔았고 몇 장을 팔았냐면 270만 장을 팔았습니다. 2분기에만. 근데 SM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트와이스도 있고요. 뭐 아까 JYP에 그리고 YG에는 또 블랙핑크도 있고요. 요 최근에 좀 컴백을 했던 굵직굵직한 그런 그룹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SM은 없단 말이에요. SM은 엑소도 사실 완전체가 지금 안 나오죠. 맞습니다. 네. 완전체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유닛 활동밖에 못. 유닛 활동이라고 이만큼 그룹이 있으면 몇 명만 쪼개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뭐 겨우 NCT 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NCT 물론 뭐 팬분들이 보시면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NCT는 사실 뭐 엑소나 이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서 이 정도의 성적을 냈다라는 건 사실 앞으로 SM이 정말 어떤 중국 팬들에 대한 이런 특정 매니아들에 대한 굉장한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더 좀 자명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쩌면 하반기에 또 샤이니라고 하는 그룹이 다시 컴백을 하고 또 신인 걸그룹도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나오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또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잠재워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공연도 할 거니까 콘서트. 공연 수익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엔터주를 얘기를 하면서 꼭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친구들 중에 이제 여자분 친구분하고 같이 뭐 엑소나 BTS 콘서트 티켓이 생겼다. 그럼 가시겠죠? 가죠. 그렇죠. 그리고는 뭐 SNS에 자랑도 할 겁니다. 그쵸. 내가 드디어 BTS 콘서트로 와봤다. 네. 만약에 제게 트와이스 콘서트 2장이 생겼다. 안 가실 그럼 제 거예요? 친구랑 가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연을 남자 그룹이 공연해서 성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자 그룹은 공연이 어려워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아까 자꾸 유튜브가 어쩌고 구독자가 어쩌고 뭐 뮤직비디오가 어쩌고 자꾸 얘기를 드린 게 이제는 언택트스러운 수익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뭐 숨어서라도 뮤직비디오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돌려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이 슬슬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용기 있는 분들은 남자분이라도 얼마든지 뭐 트와이스든 니쥬든 굿즈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장을 통해서 사실 또 유튜브나 MD 이쪽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지금 뭐 한한령이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중국이 이제 개방이 되면 가서 또 콘서트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하는데 가서 콘서트 하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공안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도 일단 끝나야 되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곤란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다른 모멘텀이 분명히 생겼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테마적이 아닌 실적적인 측면에서 엔터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엔터 3사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각 모멘텀 안고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